안녕하세요. 당신은 친절한 사람인가요? 저는 친절한 사람이고 싶어서 가능한 베풀기 위해 노력하는데 가끔 제가 베푼 친절에 스스로 화나거나 후회될 때가 있어요. 유퀴즈에 나온 수학자 허준희 교수님 영상을 보고 친절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제 생각에 친절을 베푸는 건 돈을 빌려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돈 빌려줄 일이 있을 때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라고 하잖아요. 아니면 아예 빌려주지 말라고요. 기부하는 거죠. 받을 생각 안 하고 줬다가 나중에 돌려받으면 엄청 기분이 좋잖아요. 우리가 보통 기부할 때는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하지 않아요. 남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다른 이유들로 기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누구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는 그들의 위선일지 아닐지 모를 그 행동을 비판하는 것보다 더 좋은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클 거예요. 그것처럼 친절도 돈을 주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친절을 되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하면 스스로 뿌듯하다는 생각이 들고 기분 좋은 미소가 지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친절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보고 있는 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친절을 나누는 것이 어쩌면 사람의 본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도하거나 보상을 바라고 친절을 베푸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내가 친절하게 대한 상대가 내가 예측하지 못한, 적절하지 못한 행동으로 내게 답한다면 친절을 베푼 게 후회되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화가 나기도 합니다. 또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친절이 몇 번 반복되면 그게 그 사람의 권리인 듯 나의 친절을 당연시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친절하면 손해보는 것 같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이 나를 만만하게 볼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륜스님께서는 사람은 받다 보면 고마움은 있고 그게 늘 자기 것인 줄 안다고 말씀하세요. 사람은 원래 그러하니 그걸 알면서도 친절을 베풀거나 그게 싫다면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친절을 지속적으로 요구당하는 괴로운 상황이 되면 미안하지만 내 능력은 이게 다입니다 라고 명확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해요. 과도한 친절이라는 말도 있죠. 가끔 누군가 과하게 친절하면 부담스럽거나 확 거리감이 느껴져요. 니체는 의욕이 넘치는 친절은 악의로 여겨질 수도 있다고 했어요. 과한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을 마주하면 내게는 저런 모습이 없는지 살펴볼 기회입니다. 혹시 저 사람이 내게 바라는 게 있는 건가? 내가 친절이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내가 상대방에게 바라는 게 있어서 그런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입장에서는 좋은 마음으로 도와줄까라고 생각했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나의 친절이 불편하거나 과도하거나 혹은 불쾌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몸이 불편해지셔서 휠체어를 타기 시작한 친구의 아버지와 식사를 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식탁으로 편하게 오실 수 있게 휠체어 움직이는 걸 도와드릴까 했는데 거부하셨습니다. 평상시에는 스스로 할 수 있던 것들을 이제 마음 편히 못하게 된 것에 대해 마음이 여전히 불편하신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그 휠체어 생활에 빨리 적응하실 수 있도록 가능한 도와드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도와드리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번데기에서 나올 때 누군가가 탈피를 도와주면 나비가 돼서 나오더라도 그 나비는 제대로 날지 못하고 금방 죽는 것처럼 말이죠. 아마도 우리는 좋은 것을 주면 좋은 것이 그대로 돌아온다고 원인과 결과, 인과응보를 무의식 중에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베푼 좋은 것이 즉각적으로 좋게 되돌아오지 않는 순간 당황하고 화가 나기도 해요. 하지만 인생에 있어 원인과 결과는 큰 그림으로 봐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 기대 없이 베푼 친절에 대해 바로 그 순간 나도 친절로서 보답받을 수 있지만 그때가 아니더라도 언젠가 예상치 못한 정말 필요한 순간에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해요. 2017년 맨부커상을 수상했고 현존하는 영어권 최고의 단편소설 작가로 불리는 조지 손더스는 친절에 대하여 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자신이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은 더 친절하지 못했던 것이라고요. 우리에게는 이기심이라는 장애가 있고 이걸 치료하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고 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너그럽게 사랑을 베풀고 두려움 없이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을 끌어낼 수 있는, 친절해질 수 있는 그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으라고 합니다. 그 밖에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요. 저는 이기심이란 건 적대감 때문에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내게 하는 행동에 내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대감이 생깁니다. 내 것을 뺏기지 않을까? 내가 다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 때문에요. 이렇게 적대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경계하고 적대감을 품고 이기적인 행동을 합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환경과 사람들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섣불리 친절한 행동을 생각할 수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이기심을 내세우고 적대감을 가진 모습을 보인다고 누구나 나와 똑같이 반응하진 않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이기적이고 적대감을 가진 대응을 한다면 잔인하고 차가운 말과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원하는 것이 뭔지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굉장히 화가 날 수 있지만 화내지 않고 생각을 바꿔보는 거죠. 그리고 몇 번 겪어보면 상대방이 저렇게 해도 나는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이 취약해서 저런 반응을 보이는지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플라톤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라.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그들만의 힘든 전투를 하고 있기에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의 삶이 더 좋아 보이고 더 행복해 보이더라도 그들도 그들의 삶에 나름의 힘든 전투는 있게 마련입니다. 또 스터디언 채널의 신영준 박사님 이야기에 따르면 친절함은 지능이라고도 해요. 우리가 지능이 높다고 하는 건 문제 해결 능력이 높은 거죠. 그런데 친절하지 않음, 불친절은 문제될 게 아닌데 문제가 되게 만들어요. 건방지고 불편하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건 문제를 만들곤 합니다. 그래서 친절함은 애초에 문제를 만들지 않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문제 해결보다 오히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제까지는 우리의 관계에서 친절을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나의 관계에서 이야기해 볼게요. 김주환 교수님께서는 건강한 내면 소통을 위한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의 6가지 방법이 있고 그건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중 연민은 친절하게 돌보는 것, 아픔을 공유하고 친절하고 따뜻하게 배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기 이전에 자기 자신에게 먼저 연민의 마음을 가져야 해요. 내가 살아야 남도 도울 수 있기 때문이죠. 비행기에서 비상시에 아이보다 어른이 먼저 산소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거 아시죠? 내가 숨을 못 쉬는 상황이 되면 아이를 돕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숨을 쉬면 아이를 챙기고 주변 사람들까지도 도울 수 있어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친절하게 돌보고 자신의 아픔에 따뜻하게 배려하시나요? 우리는 보통 나보다 가족을 돌보고 주변 사람들을 돌보기 더 바쁘기도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게 대해도 나 자신에게는 친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냉혹한 심판관으로 나를 대하는 경우예요. 작은 실수에도 혼잣말로 마음속으로 아유 그런 것도 못하냐? 또 그랬어? 진짜 바보 아니야? 이런 말들을 자기 스스로에게 합니다. 가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이렇게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을 돌아보면 내가 스스로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면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내가 나한테 이렇게 무섭고 못되고 야박하게 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자기 자신에게 미안하고 안쓰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걸 알아차렸다면 이 순간부터라도 내 스스로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음을 잘 돌봐주고 자신에게 친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차리기도 쉽지 않고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기 때문에 이것도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 진실한 마음과 생각을 가장 잘 아는 건 친한 친구도 부모님도 아닌 나 자신이니까요. 내가 나에게 스스로 친절하고 나를 돌볼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진심의 친절이 나올 수 있어요.
나 스스로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은 아주 자연스러울 거예요. 가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선뜻 말이나 행동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건 익숙하지 않아서 어색해서 그렇습니다. 스스로 내가 나 자신에게도 친절한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주환 교수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자기 연민, 스스로를 친절하게 돌보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해요. 내가 부족하고 모자랄 때도 그럴 수도 있고 괜찮다는 것을 알고 잘 됐을 때는 더 힘차게 살아갈 힘을 키워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필즈상을 수상한 수학자 허준희 교수의 서울대 학위수여식 축사 내용 중 제 마음에 들어온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사회에 막 나가는 분들에게 정말 도움과 위로가 됐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혹은 그 당시에는 새 발을 내딛는 흥분에 이런 따뜻한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 변덕스러운 우연이, 지쳐버린 타인이, 그리고 누구보다 자신이 자신에게 모질게 굴 수 있으니 마음 단단히 먹기 바랍니다. 불의와 혐오와 경쟁과 분열과 비교와 나태와 허무의 달콤함에 길들지 말길. 의미와 무의미의 온갖 폭력을 이겨내고 하루하루를 온전히 경험하길. 그 끝에서 오래 기다리고 있는 낯선 나를 아무 아쉬움 없이 맞이하길 바랍니다. 서로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친절하시길, 그리고 그 친절을 먼 미래의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길 바랍니다. 허준희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인에게 가장 큰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누리고 사는 것들이 과거에 내가 베푼 친절의 결과물이기도 하고 현재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친절이 사실은 미래의 나를 향한 것이기도 하고 이 말씀을 제가 설명하는 건 참 의미가 없더라고요. 몇 번이고 이 말씀을 곱씹고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하며 특히 나 자신에게 가장 큰 친절을 베푸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먼 미래의 나를 떠올리며 나 자신을 안아주세요. 혹은 미래의 내가 지금의 나를 안아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과 조금 더 가까워진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또 만나요. 빠이.